청소년 문제의 전반적인 원인이라든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실게요. 첫 번째, 청소년 문제를 우리가 한번 개념 정의를 해보고, 둘째, 청소년 문제 행동의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세 번째, 청소년 문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번째로 청소년 특성에 따른 문제 행동의 이해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차 1강에서는 청소년 문제의 개념,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 행동의 개념, 청소년 문제의 원인과 배경 순으로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로 청소년 문제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문제의 개념은 일단 청소년이라는 특정한 세대 집단과 관련된 어떤 문제죠?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는 청소년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청소년 문제는 전반적인 사회적인 관심과 또는 노력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제반 문제를 통틀어서 총칭적으로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청소년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의 관심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제도나 법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뭔가 이전의 청소년 문제보다는 뭔가 좀 개선점을 찾는 이러한 일체의 모든 제반의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자, 또한 2013년도에 플러라는 학자가 청소년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나누고 있나요? 법을 어긴 행위를 우리는 포함한다. 대상인 청소년이 법을 어기게 된 경우를 우리는 청소년 문제이다. 그 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위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지위 비행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방임이라든지 속박, 학대, 가정 내에서의 불합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필러라는 학자는 정의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문제 행동의 개념을 또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 행동은 무엇인가요? 네, 개인의 모든 발달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현상으로 개인 또는 어떠한 집단이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윤리에 어긋난다든지 법, 제도를 위배해서 일으키는 일종의 범죄 또는 일탈 행위를 우리는 문제 행동이라고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대상으로 이러한 문제 행동을 이러한 청소년의 범죄, 일탈 행동을 우리는 청소년 문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개인은 물론 타인과 사회에 부적응적인 결과와 악영향을 미치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우리는 또한 문제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소년 자신의 건강, 성격,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일련의 모든 행동을 우리는 청소년 문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셨던 세 가지 차원에서의 문제 행동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청소년에 한번 대입을 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문제 행동의 개념은 청소년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규범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청소년 비행이라든지 그 다음 청소년의 이런 일탈 행동 그 다음에 그 범위를 넘어선 범죄 행동, 행위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내 기타 등등의 이런 학대라든지 방임, 가정 불화 등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전반의 가정 문제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념을 우리는 청소년 문제 행동이라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좀 더 좁은 범위에서 청소년 일탈 행동은 무엇인가요? 일정한 사회적인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광범위한 광의적인 개념으로서 좀 넓은 범위에서의 범죄 행위를 포괄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청소년 일탈 행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비행은 어떤 개념인가요? 넓은 의미로는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규범, 규칙을 어긴 행위 전부를 포함하는 개념을 우리는 청소년 비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소년 범죄인데요. 청소년 범죄의 개념은 도덕적인 거, 그 다음 규범적인 거를 넘어선, 그쵸? 뭔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지는 거.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자의 범죄 행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일탈 행동, 비행, 청소년 범죄 중에서 가장 메시지가 강력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좁은 범위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청소년 범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들이 이제 청소년 문제에 과연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인입니다. 자, 대부분의 많이 이제 청소년 문제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이혼으로 인해서 엄마나 아빠 따로 사는 이런 한부모 가족들이 일반적인 청소년 문제의 원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가족화라든지 자녀 간의 변화. 자, 그래서 이 청소년의 이런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부모의 이런 양육 태도에서 오는 자녀 간의 변화로 많이 온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서 뭔가 방임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런 관리나 이런 그 부모의 케어가 이제 부족한 상황들을 초래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부모 자녀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청소년 문제의 배경인데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청소년들의 이런 내적인 갈등 상황 문제, 주로 많이 겪는 것들, 그 다음 청소년에 대한 일탈 행동들, 그 다음에 제표적인 것이 일탈 행동으로는 청소년 범죄, 사회적 일탈 행동, 그 다음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이라든지 또는 사이버 일탈,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급변하게 변화되고 변동되고 있죠. 이 사회 변동에 따른 청소년 문제를 또 청소년 문제의 배경으로 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좀 급변하는 사회 때문에 영화라든지 미디어에서 지나치게 이제 폭력적인 거,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것 또한 청소년 문제를 일으킨다. 모방 범죄 이런 것들 얘기 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첫 번째 학교와 관계된 청소년 문제들,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쵸? 학교 내에서의 왕따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변동과 청소년 문제를 좀 살펴보면은 청소년 문제는 좀 어때요, 여러분들? 청소년 비행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신들이 느끼는 어떠한 고민이나 문제를 포함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규정하는 이런 주체들의 역학적인 관계 때문에 실제 논의는 청소년들 대상에 한정시켜서 둘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 성인들의 관점에 의해서 주도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청소년의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거와 뗄 수 없기 때문에 출생 후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타인, 만나는 대상,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가정 내에서는 이제 형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대부분 가장 많은 변인들이 이제 부모 변인이겠죠. 그래서 이들과의 갈등, 이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이 자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라는 집단은 청소년들이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화가
진행되는 1차 사회화 담당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사회화 담당 기간이 무너지면 청소년들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대표적인 것이 언어, 성품,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라든지 정서, 도덕성, 사회성 이런 일생의 기본 이런 구조가 가정을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자, 이때 청소년들이 만나는 이 가정의 평화,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가정 분위기 이런 것들은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도 가정은 1차적인 연관성과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학교와 관련된 청소년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학교라는 범위는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제 집단으로서 일반적인 이제 사회에 축적된 지식이라든지 기술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학교에서의 목표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존속하고 유지를 할지와 관련된 변하지 않는 불가결한 이런 가치, 규범을 전수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학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회화라는 것은 공식적인 교과과정,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사나 또는 이제 동료, 이제 또래 집단 이런 그들과의 상호작용과 같이 좀 약간 비교과라든지 좀 그들 간의 상호작용 이렇게 숨어있는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라는 범위 안에 청소년 문제를 다룰 때는 공식적인 교과과정, 학교라는 틀 플러스 그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역동적인 숨은 교육과정까지도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서 비중이 커지는 만큼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나라 애들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만나는 시간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는가, 어떤 또래 집단으로 구성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문제가 이꼴 청소년 문제이다 라고 할 만큼 굉장히 학교라는 범위는 중요한 청소년 문제의 진원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청소년 문제는 사회 환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의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 경제, 문화 이런 그 사회적인 테두리는 가정과 학교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브롬펜 브루너가 말했던 것처럼 이 청소년이라는 A 청소년이 1차적으로 만나는 집단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환경이 되겠죠. 그럼 이 가정 환경을 조금 더 넘어서서 B라는 가정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겠지만은 이 A라는 청소년은 또다시 넓은 범위의 C, 이들이 속한 이제 학교라는 집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을 또 포괄하는 환경적인 개념이 있겠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회 환경인데요. 사회 환경 속에서는 사회 경제적인 분위기, 정치적인 분위기, 교육 환경, 교육 문화, 이들이 속한 뭡니까? 대한민국의 청소년 문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런 개념을 포괄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